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개념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 이거는 애들 중고등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고 임용고시의 단골이에요. 단골. 됐습니까? 자, 문학의 영역은 시와 소설과 드라마, 비평 요 정도 됐습니까? 자, 비평이나 뭐 소설 이런 것 비평 정도는 여러분들이 일반 영어로 넘겨 가지고 공부를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시와 소설입니다. 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질 않았어요.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현실이 그래요, 지금. 근데 시는 꼭 나오잖아요. 1차 시험에서. 꼭 나옵니다. 꼭. 지금까지 안 빼놓고 나왔어요. 예전에도 올해만 나왔고 작년에만 나왔고 한 게 아니라 시 빼면 뭐해요? 무용할 수는 없잖아요. 시는 꼭 나온다. 기본적으로 시 적어놓으세요. 100편, 80편 읽어라. 소설 및 산문 20편. 이게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입니다. 어떤 시로요? 어떤 소설 읽어야 돼요? 영미, 문학, 개론 수준이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문학의 범위는 개론이라고 그랬어요. 개론. 개론이라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됐습니까? 자, 저 역시도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는 1년에 한 시는 한 120, 30편 강의하고 소설은 한 3, 40편 강의를 하고 수험생들을 들여보냅니다. 최소한의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시 80편, 그 다음에 소설 20편, 합의 100편 시험 범위 드렸습니다, 지금.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아까 시 몇 편? 10,000편 아닙니다. 10,000편 아니고 몇 편? 80편. 많이 줄여줬죠. 그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많아졌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문학에 대한 두려움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1차 시험은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격을 좌우할 만큼 1차 시험에서 문학이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1차 시험 공부할 때까지는 문학을 공부 안 하다가 2차 시험 한 달 1차 발표하고 나서 2차 시험까지 한 2, 3주 시간이 있는데 그때 문학 공부해가지고 2차 말을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잖아요. 올해 1차 합격했으니 내년에는 2차부터 보시오. 이거 아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1차가 목표가 아니에요. 2차입니다. 앞으로 임용고시는 2, 3차가 더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1차 공부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2차 공부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1차 공부하면서 2차 해라. 그 말은 뭐냐면 객관식 생각하면서 주관식도 더불어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고 공부해라는 말이에요. 동시에 가야 돼요. 1차 시험 이렇게 공부하고 2차 시험 이렇게 공부하고 그건 절대로 말이 안 된다. 동시에 같이 접근을 해란 말이에요. 사고를.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아마 될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문학은 2차 때문에 그래요. 2차가 굉장히 여러분들에서 문학이 당락을 결정하거든요. 왜? 이거는 제가 문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작년에 시험 보셨던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문학이 써야 될 방법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figurative language를 쓰게 하는 거니까. 그냥 일반 영어처럼 쓰게 한다는 것은 차라리 번역을 하게 해라. 그러면 쓰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이 작품을 주고서 여기에서 5가지 나타난 메타포를 써봐라. 됐습니까? 또 이 소설에서 나오는 두 주인공 간의 대조가 메타포와 시밀리로 나타나 있더라. 지금 기출문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왔던 겁니다. 다. 2차 시험. 그것들을 메타포와 시밀리를 관계를 통해서 그 두 주인공과의 관계를 서술해봐라. 이렇게 지금 기출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의 표정이 포기할까? 나 못하고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딱 뭐든지 인생이라는 것은요. 경험입니다.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와서도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게 가만히 있지 말고 제발 기출이라도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감이 좀 잡힐 겁니다. 대부분 기출 문제도 안 봐요. 안 보고 나서 그냥 무슨 뭐 학원 강사들이 나오는 문제들의 몇 문제 풀고서 우리가 시험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문제가 시험 문제. 여러분들의 교단에 씁시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낼 때 여러분들 반 애들이 죄다 앞에 있는 여기 무슨 학원이 있던데 앞에 후문 쪽에 청솔학원 있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반 애들이 다 청소학원 그 영어 선생님 교재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앉아 있어 막. 여러분들 수업을 안 듣고요. 너 뭐하니? 오늘 학원에서 쪽지 시험 봐. 이거 합격해야 돼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간고사 낼 때 그 학원 문제 구해서 볼 겁니까? 안 볼 겁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낼 때 안 봐요? 겹치면 어떡해요? 철저하게 모니터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모니터한 다음에 그거 비슷하게 따라갈 겁니까? 정반대로 내버릴 거예요. 지금 추세가 그런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노량진은 필요 없어. 그 문제들 안 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공부 방법이 잘못된 도둑놈 신법거든. 그 문제 풀고서 합격하려고 그랬나? 우리는 아까 뭘 배우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에요. 방법. 10, 80편 읽고 800편, 8000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쵸? TBP, PLLT 10번씩 읽으면 임용 합격합니까? 영어 교육은 다 맞습니까?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다 맞아요. 10번 읽은 사람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몇 번을 읽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what이 아니라 how다. 그게 공부다. what이 아니야. 무엇을 공부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how에도 얼마나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로버트 브라우닝의 부인인 19세기 영국 시인의 로버트 브라우닝이 있는데 그보다 6살 많은 부인이 그 당시의 연상입니다.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시가 있어요. 그 둘은 영문학 사상 최고의 닭살 커플 연애 시로 유명합니다. 그 부인이 그 남편에게 쓴 시의 제목 중에 모 교과서에도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영어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How do I love thee예요. How do I love thee. thee는 이제 you 목적격이거든요. 목적어에. 자습서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가 아니라 그때는 얼마나였겠죠.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이 말이었겠잖아요. 자, 우리는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쵸? 얼마나 많이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리고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5년 계획 프로젝트야, 임용.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보니까요. 이것도 읽어야 되고요. 저것도 읽어야 된대요. 읽어요. 읽어서 나쁠 게 어디 있어요. 단지 5년이 걸릴지어다. 쉽게 가세요. 쉽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형 영미문학 파트에서는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몇 월까지 하시냐면 4, 5, 오늘이 지금 4월 2일이죠. 내가 어저께 왔어야 돼. 그래야 한 건 하고 가잖아요. 만우절. 4, 5, 6. 3개월 동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간고사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기말고사도 있을 거지만 이거 정도는 해 주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7월 달에 여러분들이 뭐 메일이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공부 방법, 전략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남의 전략 따라가지 말자 이 말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총론이 아니라 일반 영어하고 영미문학 파트만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영어 교육론 파트를 설명해 주실 거예요. 우리 영어 교육 제가 소개할게요. 우리 권영주 선생님이시고요. 나오세요. 원래 현직으로 계셨었어요. 현직으로 과거에 한 7년 근무하시다가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셔서 계속 영어 교육론 쪽 전공을 계속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이제 올해가 3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 영어 교육론 아무래도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좀 보는 시각이 그 책만 보고서 강의하는 사람들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영어 교육론의 큰 틀, 그다음에 최근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보는 각도가 좀 남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영어 교육론, 우리가 영어 교육론을 지금 강의를 듣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4대 교수님 워낙 다 훌륭하신 분들하고 적어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친분도 있고 영어 교육론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무슨 영어 교육론이 앞에 임용 영어 교육론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예, 권영주 선생님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남다른 감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또 사대분들이시라서 제가 영어 교육론을 강의하게 되니까 좀 만약에 영문과 선생님들이셨으면은 조금 더 그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뭐 강문구 교수님하고도 미팅을 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교육론에 있어서는 뭐 커리큘럼도 많고 아시는 게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팅하면서 하나 느꼈던 것은 그 교수님께서, 강 교수님께서 굉장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에 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 있을 때 부모님들이 상담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그 거의 100명 중에 한 90명이 하시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데, 머리는 좋은데 여기까지가 다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쯤 되니까 이제 그 보통 초등학교 때 하고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잘했는데 뭐 항상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근데 강문규 교수님께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이 능력은 있는데 뭐 이러시면서 그래서 마치 꼭 부모님께서 되셔갖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하여튼 그걸 느꼈고 아무튼 이렇게 공주까지 와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많은 부분들을 우리 또 김유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TVP 꼭 읽으세요. 그거 10번만 읽으시면 돼요. 이러려고 했는데 완전 또 반대 얘기 하셔갖고 조금 다른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1차, 2차, 3차까지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긴 얘기는 말씀 안 드리고 또 우리 이제 그 노량진에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이렇게 교육론을 그러니까 교육학과, 그죠? 영어 교육학을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교수법에는 좀 강하고 또 영문학과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또 영문학이나 영어학은 어느 쪽 선생님이 강하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영어학은 좀 배우고 오셨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들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그 TBP 하고, 그죠? Teaching by Principles 책하고, 그 다음에 PLLT 하고, 그리고 이제 애플 책하고, 이게 기본서예요. 저희에게 있어서. 그 기본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아티클들, 그죠? 요즘 나오는 그 EFL에서 나오는 아티클이나 ESL에서 나오는 테솔 아티클들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풀고, 또 기출 변환 문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뭐, 더 강조해도 더 이상 그 강조가 안 될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1차 문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2차 문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지 돼요. 그 문제는 그 문제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응용돼서 나올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다른 문제처럼 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한 예로 보시면 이번 바로 그러니까 올해 작년 기출 문제 있었죠. 2010학년도 그 기출 문제 보시면 이제 직소 액티비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액티비티를 보시면은 거기 활동은 그 과거에 한 2002년도 문제인가요? 그때 문제랑 그 형식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또 새롭게 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내용을 그만큼 마스터가 안 돼 있고 그냥 그 문제 하나만 그냥 그 표면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같은 문제로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육론은 문제가 많잖아요. 14문제에서 16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틀릴 수 있는 문제는 하나에서 2개 이상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합격선에 가신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일반 영어 문제가 좀 어렵고, 그죠? 그리고 영어학 문제에서 꼭 한두 개가 또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총 틀어서 5개 이상 틀리면 우리 영어에서 좀 올 수 있거든요. 뭐 지역마다 또 다른 점도 있고 또 교육학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영어 교육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적용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뭐 그 이론 자체가 어렵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까 일반 영어처럼 뭐 어휘가 어려워서 내가 해석이 안 된다라든지 그런 문제는 전혀 없어요. 절대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영어 교육론을 풀어봤는데 한두 개 이상이 나간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교육론에 내가 그 어떤 기본적으로 지금 공부하는 접근법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객관식 문제로 이제 그 한 2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문제는 더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로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에 어떤 그 객관식 문제는 당연히 어떤 그냥 단답형으로 딱딱 떨어지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주관식 문제여서도 거기에서도 답이 단답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오픈엔디드처럼 써야 되는 문제였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단답형으로 나와야지 어쨌든 채점이 되잖아요. 그죠? 그 밸리더치가 있는 채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봐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그 문제 자체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 그
지문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시고서 그걸 종합적으로 보셔서 이제 답을 하셔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14문제에서 16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 문제가 그 한 분야에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이따가 기출문제 그 우리